네, 손동원 교수입니다. 책임 엑시트, responsible exit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제도 있고 토론 리딩 멀티 그 재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례에 대한 과제도 해야 되는데 이 딜라이트 부분도 뭐 어느 한 분에게 할당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왜 기업이 투자자나 창업자가 그, 그 엑싯, 그 투자 회수 혹은 엑싯이라는 소위 그것을 하고 할 때 왜 무엇이 중요하냐 또 책임 엑싯이라는 책임이라는 리스폰서블이라는 거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딜라이트 사례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하거나 그 책임 엑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그 사례가 될 겁니다. 딜라이트는 그 보청기, 그러니까 고령층이 이제 쓰는 보청기인데 이제 굉장히 비싸고 이제 저소득층에게 비쌌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100여만 원에 100몇십만 원을 보조하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오면서 과거에 또 없었던 시대도 있고. 근데 이제 김정현이라는 창업자가 당시 카톨릭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학생, 20대 초반의 학생이 동아리 모임에서 이제 뭐 해외에 뭐 다른 그 인도 같은 데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스토리들을 이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듣고 보청기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게 2008년 가을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 가격이니까 저소득주,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령층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가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68만 원, 34만 원, 뭐 이런 저가형 보급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외국 회사 빅6, 6개의 그 외국 회사들이 지배력이 높은 시장이었는데 이제 2010년 9월에 제품을 결국 만들게 되고 3개월 만에 2억 4천만이 넘는 매출을 일으켜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업이 되는구나,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해외 제품들은 어 이제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이렇게 이 피트니스를 사람마다 이제 이걸 그 보충이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피트니스를 조절해야 되고 그걸 여러 번 가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노인분들도 굉장히 고충인데 초반에 이제 보청기 그런 서비스 지점 같은 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저가형이기도 하고 지점을 내려면 아무래도 지점에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제 34만 원짜리 모델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거는 300만 원 이상의 모델이었는데 10분의 1 가격의 모델이 꾸준히 공급되는 걸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김정현이는 당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군입대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제 2011년 3월 사실 이게 그 딜라이트가 그 제대로 제품을 낸 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인데 대원제약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가 저 자사주를 처분하는 금액으로 이제 이건 언론에 다 나온 그 공식적인 기록인데 자사주 14.8만 주 처분 딜라이트의 구주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다. 해서 한 10억 원 가량이 좀 상회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대원제약에 완전히 매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김정현이라는 창업자가 가진 몫이 거의 대부분의
것이고, 물론 그 창업팀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같이 공동 노력한 사람들의 몫은 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른 투자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창업자가 이걸 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 하면, 대원제약은 그때 이제 왜 했냐. 대원제약이 이제 지금의 단계에서는 2011년에 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그 보청기 사업을 거의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보급형 저소득층에게 보청기를 제공한다는 그 사회적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 지금 엑싯을 하고 난 뒤에 좀 아쉬움의 사례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 대원제약은 의료기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의료기구로서 이제 수출로서 그 새로운 통로를 열고 싶었는데, 그때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의 빅3, 빅6는 모두 소자본의 투자부였고, 국내에서는 세기 보청기가 있었는데 7% 점유하는 상황이었고, 국내 시장은 세기 보청기를 제외하면 국내 시장은 개인 대리점들의 집합 수준이었다. 그래서 대원제약은 이런 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자기네가 이제 좀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대규모 사업체니까 제조 원가를 줄이면 아마 수출 시장에도 나갈 수 있고 국내 시장은 아마 빠르게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 보청기는 이 DSP 프로세서부터 기술이 시작되는데, 그 칩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빅6였는데 이건 다 외국 업체죠. 이것이 기술적 장벽이 있었지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 펌웨어를 개발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펌웨어 R&D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보청기에 대한 그 기초 작업은 지금 그 딜라이트가 해놓은 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기업 그 비즈니스 인수를 했을 겁니다. 당시 제약업계도 2010년과 11년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리베이트를 줄이고 실거래가 제도 뭐 이런 쪽이 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수익률 약화가 예상되었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통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대원제약은 그것을 이제 보청기, 의료기기인, 약이 아니고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보청기로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인수를 한 2011년 첫 해는 수익률이 좋았었어요. 이거는 언론의 당시로서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넘어선 2012년 이후는 11년 넘어서서 2012년 계속 매출액이 보청기 부분에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하는 것은 대원제약이 원래 생각했던 만큼 R&D가 잘 안 됐던 점도 있고, 2017년쯤 넘어서고부터는 정부 보조금도 좀 늘어가지고, 기존에 그 해외 것을 사더라도 한 반절 정도는 이제 그 보조금이 나오는 고령층에, 물론 이제 그 청각 검사를 해서 이제 청각 장애인 그걸 받아야 되지만, 인증된 사람들이지만, 고령층이 보통 보증기 쓰는 분들이 이제 인증될 소지가 크죠. 그래서 하여튼 보조금을 한 50%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좀 내야 될 돈이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책 변화가 또 있었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원제약이라는 것은 왜 했었으며, 김정현이는 꼭 그때 팔았어야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지금 조금 생각거리가 있다는 거죠.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팔은 것이 김정현이에게는
당시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10억이라는 돈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걸 지금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김정은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어, 다만 받아가는 데가 어디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의 지속성, 그것이 결국 무엇이 이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면이 좀 생각거리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김정현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에는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인 우주라는 기업을 이제 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그 창의력 공간도 되고 같이 쉐어 그 주거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한남동 유엔 빌리지 입구에 레스토랑을 하는데 뭐 수익 목적이 아니라고 표현되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미술학도를 위해 만든 레스토랑, 판매한 케이크 모두 장애인들이 만들고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인과 미술을 공부하고 싶은 학비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영역을 김정현이가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정현이라는 개인을 지금 비난하고 딜라이트가 매각했다는 것을 실수다, 잘못했다, 비난, 책임을 묻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연 지금 그 매각의 당사자, 그 대원제약이라는 당사자가 적합한 파트너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거리. 대원제약도 뭐 비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업체가 안 되는 거를 끌고 꼭 가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합적 이 사례를 통해서도 복합적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면이 있을 때 좋겠구나라는 것이고, 당시 투자자 어떤 그 임팩트 그 투자자나 혹은 무슨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하여튼 이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네들과의 그 창업자 그룹과의 상의 협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그런 외로운 싸움에서도 투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얼만큼 중요한 것이며 그 투자자는 어떤 목적의 투자자가 섞이는 것이 또 그 결합물이 좋은 그 기업가 정신의 유지, 사회적 가치든 뭔가 그 애당초 목적했던 것이 지속 가능하지느냐라는 생각거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로 부여받은 것 중에 그런 지금 거리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 외국의 그 지금 과제 우리가 리딩 머티리얼에 있는 외국의 그 사례들을 보면 주로 좀 투자자들이 이미 임팩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에 대한 거기 스토리가 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또 포착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responsible exit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업가가 투자자 회수 통로 있는데 그 중에 또 책임 있는 회수 통로라는 거는 어떻게 그 투자자 기업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상호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리딩 읽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새로운 자료들을 찾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 수업을 지금 처음 하는 뭐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그 전공자도 있고, 다른 관심 영역이 뭐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러겠지만,
지금 사실 학술적인 탐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자꾸 생각과 의문을 던지고 그 호기심과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으려는 그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마지막에 학위 논문을 쓰는데도 그거거든. 그 의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의문을 던지고 그게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그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그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답을 도출하고 자기만의 답을 한번 도출해 본다. 그것이 이제 학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잉태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많아야 되고 호기심을 많이 던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책임 엑싯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질문을 잉태하는 법을 학습하는 그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